집중 분석, 손흥민 작심 발언 부스 포스텍 충격 변명, 입스위치전 패배 진짜 범인은? 토트넘 최대 위기 감독 경질론. 토트넘 호스퍼는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입스위치 타운에 1에서 2로 패배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16점, 5승 1무 5패,으로 12위. 입스위치 타운은 승점 8점, 1승 5무 5패,으로 17위가 됐다. 입스위치는 이날 승리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하게 됐다. 토트넘은 홈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다. 먼저 선제 실점을 헌납했다. 전반 31분 중원에서 입스위치 선수들이 짧은 패스를 통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전혀 방해를 하지 못했다. 어느덧 우측면으로 공이 투입됐고 미셸 카유스테가 크로스를 올렸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문전에서 머리로 걷어냈지만 뒤로 흐른 공을 사미 스즈모딕스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추가 실점까지 내줬다. 전반 43분 입스위치가 빠른 역습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마리 허친슨이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두 명이 수비를 제치고 질주했고 스즈모딕스가 올린 땅볼 크로스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막아냈지만 세컨드 볼을 라두 드라구신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향했다. 이를 리암 델랍이 마무리하며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 전반을 0에서 2로 마친 토트넘이 후반에 분투하기 시작했다. 후반 5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도미닉 솔랑케가 문전에서 오른발로 차 넣으며 추격을 알리는 득점을 터뜨렸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VAR, 확인 결과 솔랑케의 손에 공이 맞으면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계속 몰아붙이던 토트넘이 한 골을 만회했다. 후반 24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올린 크로스를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강력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 등을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렸다. 토트넘이 땅을 쳤다. 후반 추가 시간 포로가 올린 크로스를 입스위치 수비가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솔랑케에게 기회가 생겼다. 솔랑케는 골키퍼와 1대1 기회에서 다리 사이를 노리고 슈팅을 때렸지만 선방에 좌절했다. 결국 토트넘은 1에서 2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올 시즌 5번째 패배를 당하게 됐다. 리그 순위는 10위로 추락했고 어느덧 2위 리버풀과의 격차는 승점 12점 차이가 됐다. 여전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4위 아스널과의 격차는 단 3점 차이이지만 최근 경기력은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입스위치전 패배 직후 팬들은 SNS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에서 힘든 밤을 보냈고 경기 준비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갈라타사라이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에 7명을 교체했다. 토트넘은 준비와 상관없이 입스위치와 같은 팀을 이길 만큼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토트넘은 정말 형편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기 없는 경기였다고 덧붙였다. 과거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와 비슷한 성적이다. 매체도 토트넘은 승점 16점을 따내 10위에 올라있다. 11경기에서 5번이 패배가 있었다. 누누는 10경기에서 15점을 따고 해고됐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 전술을 지적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의 팀은 좋은 순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꾸준함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비력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상대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근처의 경쟁팀들은 필요할 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트넘은 후방에서 좁게 배치되어 있어 상대 측면 공격수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고 상대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이다.
토트넘 팬들은 지난 시즌의 즐거움과 그의 축구 스타일이 가져다준 흥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지금은 감독 교체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지만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며 빠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라이브 축구 경기 온라인으로 시청. 한편 경기 종료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기 시작을 전혀 잘하지 못했다. 수비할 때도 공격할 때도 모두 소극적이었고 템포와 강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느꼈다. 결국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후반전에는 주도권을 잡고 기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고 경기를 총평했다. 수동적인 경기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건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올 시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나와 내 접근 방식, 그리고 내가 시도하고 고쳐야 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달려있다. 며 미안함을 전했다. 누가 범인? 텐하흐가 범인. 썬멘토 임시감독 체제 포지 무패 오른쪽 화살표 메뉴. 레스터 3에서 0 완파. PL 리뷰.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동료이자 손흥민의 독일 함부르크 시절 멘토로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적 스트라이커 출신 리트 판 니스텔로이 메뉴 임시감독이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가 이끄는 메뉴가 10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경기에서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맹활약 속에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후뱅 아모림 메뉴 신임 감독 부임 전 마지막 경기에서 판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은 승리를 챙기면서 자신이 맡았던 4경기에서 무패, 3승 1무, 행진을 기록했다. 메뉴 레전드이자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텐하흐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메뉴는 최악의 출발을 보였다. 리그 기준 9경기 3승 2무 4패로 15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었다. 메뉴의 프리미어리그 기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보이자 메뉴는 결국 텐하흐를 지난달 경질했고 현재 판 니스텔로이 수석 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앉혔다. 판 니스텔로이는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메뉴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 메뉴는 이날 승리로 4승째를 거뒀지만 일단 순위는 13위, 4승 3무 4패 승점 15골 득실 공득점 12, 다. 12위 본머스, 득점 15와 골득실까지 갔지만 다득점에서 밀렸다. 3위 첼시가 승점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뉴 입장에선 다시 최상위권까지 뛰어오를 발판을 마련했다. 메뉴는 4-2-3의 1전형으로 나섰다.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디오구 달롯, 마타이스 더리흐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수비를 구축했다. 3선은 카세미루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지켰고 2선은 아마드 디알로, 브루누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퍼드, 최전방은 라스무스 회이룬이 나와 득점을 노렸다. 원정팀 레스터는 4-5의 1전형으로 맞섰다. 메즈 헤르만센 골키퍼를 비롯해 제임스 저스틴, 우트 파스, 야닉 베스테르고르, 빅토르 크리스티안센이 수비를 구성했다. 중원은 부바카리 수마레, 윌프레드 은디디, 해리 윙크스가 지켰고 측면에 압둘 파타우, 파쿤도 부오나노테가 나섰다. 최전방에는 조던 아예우가 출격했다. 레스터는 히카르도 페레이라, 제이미 바디가 부상으로 아예 명단에서 빠져 수비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메뉴가 먼저 골문을 열었다. 전반 17분 페르난데스가 박스 밖에서 아마드와 연계 이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레스터는 전반 24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웬디디가 헤더로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약하게 향하면서 오나나의 품에 안겼다. 3분 뒤엔 윙크스의 로빙 패스로 은디디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하고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오나나가 막았다. 전반 37분 메뉴가 다시 득점에 성공했다. 왼쪽에서 올라온 아마드의 얼리 크로스를 페르난데스가 다시 쇄도에 헤더로 연결했다. 이것이 크리스티안센에게 굴절되면서 자책골로 기록됐다.
전반 추가 시간 47분엔 아마드가 역습 상황에서 박스 중앙으로 전진 후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헤르만센이 역동작 상황에서 발로 막아냈다. 전반은 맨유의 2에서 0 리드로 끝났다. 맨유는 후반 11분 달롯, 레시포드가 빠지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조니 에반스가 들어갔다. 레스터는 후반 23분 아예우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오나나가 몸을 던져 쳐냈다. 수비 2명을 등지고 있었지만 아예우는 돌아서면서 터닝 슈팅을 시도했다. 후반 33분 카세미루 대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투입됐다. 후반 36분 맨유 공격 과정에서 페르난데스가 에릭센의 패스를 받고 전진했고 가르나초에게 내줬다. 가르나초는 왼쪽에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원더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맨유는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맨유는 리그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브렌트퍼드전 2에서 1 승리 후 약 3주 만에 승리를 가져갔다. 레스터를 상대로는 지난달 31일 카라바오컵 4라운드 5에서 2대 승 이후 곧바로 승리했다. 3. 탈맨유, 효과의 진정한 수혜자, 도움 플러스 키패스 7회, 압도적 활약. AEK는 10일 오전 3시, 한국 시간,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OPAP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 11라운드에서 아스테라스의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손쉬운 승리였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앙토니 마르시알의 패스를 받은 에산 하지사피가 왼발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반 31분, 파올로 페르난데스의 추가골로 격차를 벌렸다. 전반전 스코어는 2에서 0.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퇴장까지 주어지며 완벽히 승기를 잡은 AEK였다. 후반전에도 공세는 이어졌다. 무려 19개의 슈팅을 날리며 추가골을 노렸다. 이후 후반 13분, 레비 가르시아와 쐐기골이 터지며 경기는 3에서 0 AEK 완승으로 끝났다. 이날 승리로 리그 2위로 올라서며 다시 우승 경쟁에 박차를 가한 AEK.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마르시알이었다. 이날 좌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마르시알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하며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마르시알은 1도움 이외에도 볼터치 67회, 패스 성공률 90%, 48회 중 43회, 키패스 7회, 크로스 성공률 100%, 2회 중 2회, 롱패스 성공률 100%, 1회 중 1회, 결정적 기회 창조 3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그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이자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3점을 부여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AEK 유니폼을 입은 마르시알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진 경기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에 메뉴 소식을 전하는 유나이티드인 포커스는 마르시알은 이미 AEK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됐으며 그의 영입은 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라며 그의 활약을 조명하기도 했다. 마르시알은 올 시즌 4경기에 출전해 한 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